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고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거인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공간개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평환 도시공간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입니다. 평소 도시공간개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갑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한승환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윤덕중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김선훈 국가산단지원과장입니다. 먼저 도시공간개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 개요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책자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71억 4,249만 원보다 1,860만 원이 증액된 71억 6,10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27억 8,428만 원보다 1억 6,423만 원이 감액된 226억 2,0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 수입은 335만 원이 증액된 3억 9,760만 원, 보조금은 1,198만 원이 증액된 67억 6,022만 원입니다.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세입은 326만 원이 순정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525만 원이 증액된 56억 6,399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산단지원과는 335만 원이 증액된 14억 9,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와 산업입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이 없습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국고보조금,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1,198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산단지원과는 세외수입, 산업집적법 위반 과태료 24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은 도시계획과는 기증액 대비 6,698만 원이 감액된 82억 7,823만 원, 도시균형개발과는 기증액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6억 1,416만 원, 산업입지과는 기증액 대비 7,161만 원이 감액된 67억 7,989만 원, 국가산단지원과는 기증액 대비 1,564만 원이 감액된 69억 4,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울산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7개 사업의 낙찰 및 집행잔액 7,083만 원을 감액하고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국고보조금의 구공교부를 위해 1,19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는 옥동 군부대 대체시설 건설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미집행 시설 부대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입지과는 일반 산업단지 시설물 관리 작업단 운영에 따른 인부임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 601만 원을 감액하고 긴급 정비사항 미발생으로 일반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산단지원과는 코로나19에 따른 출장 감소로 국내 여비 1,5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산업입지과 소관 일반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38억 7,878만 원보다 5억 6,116만 원이 정액된 144억 3,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74억 7,855만 원보다 5억 6,116만 원이 정액된 80억 3,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 수입은 6억 7,716만 원이 정액된 63억 8,789만 원, 보조금은 7,700만 원이 감액된 4억 7,300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3,900만 원이 감액된 75억 7,905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세외 수입은 기반시설 지원비 반환금 4억 196만 원 등을 정액하고 국비 정산에 따라 국고 보조금 미세먼지 차단술 조성 사업에 7,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 산단 시설물 정비, 일반 회계 전입금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GW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5억 원이 정액된 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자연탄소 흡수원 확대 사업 등 2개 사업의 낙찰 및 집행잔액 1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증가에 따라 통합재정안전화기금 통합개정예탁 2억 3,2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길천 2차 일반 산업단지 조성 예수금 이자 상환은 금리 인상에 따라 2,253만 원이 정액된 3억 4,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GW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에 5억 원을 정액하여 총 사업비는 51억 9,9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명시 2월 사업입니다. 일반 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울산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3,562만 원,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1억 9,700만 원,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개선 방안 연구 용역 2,8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2억 6,062만 원을 명시율하였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소관은 울산 남북권 신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6,1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등 총 2개 사업에 1억 6,100만 원을 명시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3억 7,370만 원이 정액된 76억 8,595만 원, 세출 예산은 금년 대비 27억 834만 원이 감액된 163억 2,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 수입은 전년도보다 870만 원이 정액된 4억 295만 원이며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3억 6,500만 원이 정액된 72억 8,300만 원입니다. 부수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13억 4,100만 원이 정액된 57억 7,900만 원, 산업입지과는 전년도보다 2억 5천만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국가산단지원과는 전년도보다 7억
8,270만 원이 증액된 14억 5,695만 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는 세입 예산이 없습니다. 1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국고보조금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 1억 90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8억 7천만 원, 산업입지과는 국고보조금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2억 5천만 원, 국가산단지원과는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사업 295만 원, 국고보조금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3개 사업에 1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 대비 3억 8,530만 원이 감액된 70억 6,066만 원, 도시균형개발과는 전년 대비 3억 3,796만 원이 증액된 3억 6,825만 원, 산업입지과는 전년 대비 18억 3,516만 원이 감액된 53억 8,895만 원, 국가산단지원과는 전년 대비 8억 2,583만 원이 감액된 35억 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용역 4억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1억 4천만 원, 20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 3천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6,3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8억 7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는 옥동 군부대 대체시설 건설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관련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수수료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입지과는 일반 산단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지원 1억 6천만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2억 5천만 원, 북구건역 일반 산단 녹지정비 공공사업 2억 5천만 원, 울주건역 일반 산단 녹지정비 공공사업 3억 원, 일반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42억 18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산단지원과는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 6천만 원,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유치 등 지원사업 3억 2천만 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5억 5천만 원, 울산 밑보 국가산업단지 효문공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4억 2천만 원, 지역선도 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 4억 8,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 일반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57억 9,359만 원이 감액된 58억 8,889만 원,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7억 8,556만 원이 감액된 58억 8,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 수입은 금년 대비 41억 2,372만 원이 감액된 15억 8,700만 원,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는 금년 대비 16억 6,986만 원이 감액된 43억 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세외 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47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4,038만 원, 산업단지 개발 입주기업체 부담금 14억 4,191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2억 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2,500만 원, 일반 산업단지 관리 위탁 1억 8,300만 원, 일반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 1억 5천만 원, 매곡 2, 3차 일반 산단 옹백 등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 4건에 1억 3,380만 원, 길천 2차 일반 산업단지 조성 예수금 원리금 상환 53억 3,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용역비는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2023년도 예산액 중에 10억 원을 2024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은 행정 절차 이행 등에 따른 용역 추진 일정 변경으로 2023년 예산액 15억 원을 2024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총 사업비 38억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발국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당초 예산안은 당면 해난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국고보조사업 추진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건설 전문위원 윤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도시공간개발국 소환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도시공간개발국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17페이지 도시공간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00만 원이 늘어난 71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6,400만 원이 감소한 226억 원입니다.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정감 내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0페이지 일반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산업입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존 예산액보다 5억 원이 증가한 144억 원이며 세출예산도 기존 예산액보다 5억 원이 증가한 1억 144억 원으로 세부 사업별 증감 내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GW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한 건에 9억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안 58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건 도시공간개발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 도시공간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76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7억 원이 감소한 163억 원입니다.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0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도시계획과와 도시균형개발과 각각 한 건으로 총 2건에 4억 원입니다. 41페이지 일반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산업입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7억 원이 줄어든 58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원이 줄어든 58억 원으로 세부 사업별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서안 1057페이지 균형 있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옥동 군부대 대체시설 건설 기본 및 실지설계 용역비 1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와 산업입지과 소관 예산서안 1060페이지 준공된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울주건역 일반 산단 녹지 정비 사업비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국가산단지원과 소관 예산안 1064페이지 노후 산단의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 및 근로자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한 울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1,464억 원에 대한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도시공간개발국장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 추경 예산안에 그 개발제한 구역 생활 비용 보조비 1,198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 제한 구역 내의 그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으로 생활 비용을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 지난 10월 달에 국비가 교부가 되어서 이거를 이제 구군에 교부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3회 추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원 대상이 총 15가구가 해당이 되고 학자금이나 의료비, 통신비 등 해서 한 100만 원을 이렇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 당초 예산안의 그 옥동 군부대 대체시설 건설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1억 8천만 원은 그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그런 사업은 행안부가 고시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고, 타당성 조사는 사업계획서 검토, 경제성, 재무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등을 분석하게 됩니다. 산업입지과 소관의 2023년 당초 예산안의 울주건역 일반 산단 녹지 정비 사업비 3억 원은 2022년까지는 그 산단 내의 녹지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뭐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정부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전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산단지원과 소관 2023년 당초 예산안의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 14억 6,400만 원은 현재 그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으로 그 2022년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 공모에 그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국가산단의 편의시설 확충으로 근로자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설계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5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도시공간개발국의 우리 최평원 국장위와 또 각과 과장님들, 지난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우리 과장님과 뒤에 또 사무관들 전부 고생 많으신데, 이제 또다시 2022년도 추경하고 2023년도 당초 예산 준비도 고생 많았고요. 울산의 도시균형발전과 도시계획은 여러분 손에 달려있고, 또 예산 확보 역시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의원들이 질의에 성실한 답변에 따라 예산의 확보에 달려있습니다. 그만큼 성실한 답변을 또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 진행을 위하여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이후 추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순서에 따라 오늘은 홍유전 의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유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평원 도시공간개발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추경하고 결산 추경하고 또 내년도 당초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이제 뭐 반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거의 뭐 반납하는 내용이고 큰 뭐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경 자료에 보면은 589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항공사진 4,120만 원이 집행이 됐고 3,380만 원이 이제 반납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이 항공 사진을 저희들이 매년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촬영을 하고 또 일부는 국토 정보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이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을 받아서 제공된 비용이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그 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해서 항공사진은 계속 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겠네, 그죠? 그게 매년 찍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제 이게 각 지방으로 그런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저희들이 국토정보지리원에 자료를 공유를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항공사진은 촬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상반기에 항공사진 보면을 제작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2회 추경에 반납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게 항공 사진을 촬영을 해서 또 인화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예, 여튼 뭐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미리 예측을 해서 좀 예산을 좀 적정하게 잡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051페이지에) 보면은 20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용 용역이 3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리기본계획, 지비관리계획에 이제 이게 매년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의 대상 사업지 내에 입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이제 용역을 해서 국토부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이제 지비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매년 금액을 거의 평균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예, 그렇습니다. 연례적으로 사업으로 예.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좀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이게 해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균형개발과하고 이제 같이 각 부서에서 이제 해제 대상을 이제 지금 그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금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여튼 뭐 지금 시장님 또 울산에
개발 제한 구역이 좀 많이 풀려야 되고 또 산업 그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용기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좀 전진적인 또 그 성과가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하여튼 시장님 또 공약 1호 사항이고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단위도시 계획 시설 결정 변경 용역이 한 건이 있거든요. 5천만 원입니까? 네.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 총괄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주로 이제 이게 뭐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제 요구가 오면은 그거에 이제 주 내용은 그거에 대한 해제 내용 검토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그 이제 각 부서별로 해서 또 시설 결정을 요구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변경 그 결정하는 내용이 한 5건 정도 됩니까? 그게 뭐 숫자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연례적으로 그 이제 올해도 그랬고 이제 내년에도 통상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풀 예산으로 5천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합적으로는 하진 않습니다. 이제 부분별로 요구에 의해서 요구를 하거나 이제 그 건건별로 이래 합니다. 그래 뭐 5건은 그 예상이고 예. 더 될 수도 있고 그러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1053페이지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용역이 있는데 이 내용이 그 지금 요구 내용 요구 사유 및 내용에 보면 기존 그 지구 단위 계획의 민원 사항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계획은 조정 정비하여 토지 이용 합리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 내용 대충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가 있습니까? 그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이제 우리 보면 이제 노후 택지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좀 시간이 오랫동안 경과하다 보니까 그 또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괄 정비를 했고 또 이제 그렇지 않는 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내용을 또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지구 단위 그 작은 단위의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이제 그 재개발을 한다거나 하면은 이제 또 이제 거기에도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말하자면 거기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아니고 기존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아닌 지역을 이제 새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예,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새로운 지구 단위 계획을 거기에 그렇습니다. 포함된다 이 말이죠. 여기 예산은 기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내용에 변경이 할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튼 그 불합리한 부분들이 뭐 상당히 많거든요.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영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정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2년도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예산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최평한 도시공간개발국장님이야 간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홍일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 설명 자료 11페이지에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용역 2천만 원인데 이것도 사실 어떤 민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원이 오면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조금 그 제가 받아 온 민원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애들이 이제 저출산으로 해서 애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유치원 부지들이 유치원이 계속 이제 폐교라고 해야 되나요? 예, 없어지는 추세인데 그 유치원이 보통 학교 부지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 좀 있어야지만 이걸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좀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저희 지역구에도 좀 그런 게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적극적으로 좀 이런 용역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략 이런 게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나요?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경미한 사항 부분은 저희들이 뭐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하는데 그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를 6개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가 한번 문의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15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용 관련해서 예산이 58억 7천원이 잡혀 있는데 견특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속적으로 계속 그 민원을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쫙 잡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매년 국토부에서 그 지비에 대한 국비 조명료를 이제 그 비용을 해서 이제 매년 일정하게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보통 일정하게 내려오는데 그 사업의 순위는 이제 구군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서 구군에서 이제 뭐 지역별로 그 해당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23년이면 23년 초에 그런 23년이면 이제 지금은 23년 사업은 다 정해졌습니다. 아, 다 정해졌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관내시를 받아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요거 그 개발제한구역 내 보면 대부분이 시민들의 어떤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시설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요즘에 워낙 그 관심이 많아서 주민들이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산업입지과의 38페이지 저희 보면 일반 산단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자료가 매년 해서 아마 이게 2,500씩 잡혀서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애로사항을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좀 얘기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입주기업 실태조사는 그 관련 법에 따라서 그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의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입주기업의 실태에 대해서 또 이게 그 통계 관리를 또 합니다. 그게 전국적으로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실태조사 통계 관리하는 거는 조사를 하고. 또 이 조사를 하면서 뭐 또 일부 그 법률 위반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별도로 또 좀 정밀하게 또 조사를 또 해서 위법 사항이 발생되면 또 법적으로 좀 조치도 하는 거 있고요. 또 입주기업들이 그 민원 사항들, 건의 사항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선에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되면
또 해당 관련되는 기관이나 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해달라 이렇게 또 협조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번씩 실태 조사나 이렇게 할 때 그 산단의 그 모임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분들 협의회가 있죠. 그분들하고 같이 같이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그 실태 조사 용역을 이제 주로 주는데 예. 이거는 이제 리서치 회사에 용역을 주고 또 저희 직원들이 필요하면 같이 그 현장에 갈 때는 같이 동행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화 조사도 하고 또 실제 방문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구가 울주군에 있다 보니까 울주군에 산단들이 작고 큰 산단들이 많은데 그 작은 민원부터 큰 민원까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꼭 좀 이게 실질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환경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최초에 산단이 생겼을 때랑 그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주변 환경들이 좀 바뀌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사를 통해서 그런 애로 사항들을 조금 두 번 일이 안 되게끔 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피드백을 받아서 그 협회를 통해서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그 활동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번 각별하게 용역사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좀 한번 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44페이지에 보면요, 이제 각 일반 산단의 이제 옹벽 안전 점검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몇 페이지 걸쳐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옹벽에 사실 안전 점검하는 거는 당연히 이게 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법적으로. 예, 그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옹벽이나 사면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사항들은 그 정기 점검 또 정밀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진단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법적으로 이제 하도록 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 점검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반기에 1회 시행해야 되고 또 정밀 안전 진단 같은 경우에는 2년에 1회 혹은 3년에 1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꼭 각각의 이렇게 별도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산단 옹벽 안전 점검 용역 일괄 용역으로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각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전부 합쳐서 한 예. 건으로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예. 각 산단별로 이제 좀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좀 장단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지역에도 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하는 업체들이 그런 많이 차원에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만약에 이거를 한 군데로 묶어버리면 업체 한 군데에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저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비용 절감은 네. 특별히 묶는다고 해서 특별히 더 절감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요율에 따라서 가고 예. 이윤도 적정하게 이렇게 이윤을 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안전 점검 용역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그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평한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3회 추경과 당초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입지과 과장님, 예. 우리 그 3회 추경의 746페이지 보면은 우리 또 국장님 또 설명도 하셨는데 길천 2단지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예수금 이자 상환에 보면은
3억 4,100만입니까? 기정액이 그렇고 예산액이 그런데 이 이자 상환이 보면은 매년 그 지금 현재 상당히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실태인데 우리 전체 2,500을 차용했다고 우리 설명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게? 2,500억 원. 예, 그 무슨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던데. 예, 설명 이거는 설명하셨잖아요. 그 2,500억이 아니고 250억. 예, 250억 원인데 이게 그 지금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매년 각 이제 그 전체 20%씩 그러니까 250억에 20%씩 매년 원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예. 또 그 외에 또 이자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올 초에 이율이 0.8% 정도 선에서 지금 현재 그 3%대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 상환액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 250억에 대한 그 원금 상환도 있는 부분은 물론 원금을 상환하셔야 되겠지만은 과장님 또 설명하실 때 다 갚고 싶어도 네.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 갚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다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자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 보이는데 0.8%에서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3배 정도 올랐다고 이렇게 보이시는데 예. 이 내년 당초 예산에는 이 예산을 그 이자 상환 금액을 조정해서 당초 예산에 예, 맞습니다. 지금 올려놨습니까? 내년도 좀 추정해서 예. 그 3%대 정도로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예. 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디 외부 기관의 자금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기준에 따라서 이자가 상승 변동이 되긴 하지만 예. 그 우리 시 내부에서 거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이 예산이 이제 좀 뭐 이자가 올랐다고 해서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전체 상환은 하지는 못하는 5년 거치니까 예. 이자 상환 부분에 대해서 적은 금액이 올린지 많은 금액이 올지 그 부분에서는 내년 당초 예산에도 신경을 쓰고 예산 편성을 하시고 또 더 올라가면은 또 추경해서 예산 이 금리가 올라간다 하면은 더 필요하면은 또 추경에 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국이 또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2023년 당초 예산에 1060페이지에 보면은 그 앞서 우리 동료위원 그 김종훈 의원이 말씀하셨던 길천 일반 산업단지 그게 아니고 매곡 2단지 2차, 3차 옹벽 용역 이런 부분이 그 4개 부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죠. 예, 실시하는데 물론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지만은 그 보면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매곡 2, 3단지에 보니까 주공연도가 2014년도고 중산 2차 일반 산업단지가 2014년도고 그다음 길천 2단지 일반 산업단지 2019년도 모듈라 일반 산업단지가 2009년도인데 이 보면은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A등급은 6년에 1회, B, C등급은 5년에 1회, D, E등급은 4년에 1회 되어 있는데 2019년도 길천 2단지는 일반 산업단지는 2019 4년이 됐지만은 매곡 2, 3단지와 중산 2차 단지는 9년이 넘었어요. 그다음에 모듈라 단지는 그 14년이 넘었는데 이거 안전점검을 지금 매년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안전등급 기준 시기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시기에 맞춰서 그 안전점검을 하셨습니까?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조금 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그 5년에 1회, 6년에 1회 이제 이런 부분은 예, 정밀 안전 진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전 점검을 하는데
이제 그 종류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기 점검, 정밀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진단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점검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 정기 점검은 1년에 2회 혹은 3회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정밀 안전 점검은 2년 혹은 3년에 한 번 해야 되고 예. 정밀 안전 진단은 뭐 5년, 6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기간이 2년 혹은 6년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보다 더 정밀하게 점검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예. 또 조금 상위 레벨의 그런 점검을 하게 되면 또 하위 레벨은 거기에 또 생략이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이나 정기 점검은 연 2회 해야 되기 때문에 2회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이 예산은 일정 부분 들어가는 거고 대신에 정기 점검은 조금 단가가 조금 약한 편입니다. 조금 이제 어떤 점검한 항목이 좀 적기 때문에요. 그리고 정밀 안전 점검은 또 조금 항목이 많아지면서 단가가 좀 세지고 그거는 2년 혹은 3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어떤 해는 하고 어떤 해는 안 하고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매곡 2, 3단지 옹벽 안전점검 용역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용역을 하시는데 제가 방금 그 앞서 설명드렸던 이 자료에 의해서 이해하는 부분에 의해서 용역에 의하면 용역에서 어떻게 하라는 용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결과가 우리 있습니다. 그 과업 지시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도 물론 좋습니까, 이 용역에? 예, 당연히 들어가고 네. 이거는 점검을 해서 그 등급이 나와 안전 등급을 이제 합니다. A에서 E까지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A 등급이면은 아주 상태가 양호하다, 뭐 E 같으면은 뭐 즉시 보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그에 따라서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다 사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용역 결과에 따라 물론 용역을 결과에 따라서 그 안전 점검을 하시겠지만은 결과에 따라서 안전 점검에 대해서 또 철두철미하게 또 일반 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뭐 잘 검토를 해주시기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도시균형개발과 과장님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그 옥동 군부대 그 용역이 있죠. 용역이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 용역을 하시게 되면은 물론 제가 또 일반 산업 입직 과장님에 대해 말씀드렸지만은 용역에 대해서 물론 우리 주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 용역 부분은 이 주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이 과업을 하시라는 용역을 과업 지시서를 그 내역에 포함시켰습니까? 예. 지금 한 용역은 네. 저기 옹역한 옥동 군부대에 대한 용역 내용이 주 내용이고요. 예. 지금 기존 옥동 군부대에 대한 어떤 개발 방안은 옮겨 간 다음에 그때 옮겨간 다음에 그런 예, 내용이고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용역을 하는 부분은 뭐 어떤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용역하는 건 지금 현재 지금 옥동 군부대가 청량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 옮겨가는 부대에 대한 그 용역이 주된 용역입니다. 아, 청량으로 옮겨가는 청량 군부대 신규 부대에 대한 청량에 있는 부지에 대한 용역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군부대에서 국방부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이게 방식이 기부대 양해 방식이라 해가지고요. 뭐라고요? 기부대 양해 방식. 그러니까 저희가 예. 군부대를 조성해서 예. 지금 현재 있는 옥동 군부대 가액과 비교를 해서 예. 서로 이제 맞바꾸는 겁니다. 그 그리고 비용을 산정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청량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준해서 용역하고 공사하고 그 전체 공사를 해서 예. 전체 시설을 하고 뭐 국방 시설은 자기들이 하겠지만은 예, 맞습니다. 일부적인 그 시설을 하고 난 후에 그 지역을 인수시키는 부분이다. 예, 그 비용 전체 그 비용하고 지금 옥동에 있는 그 가액하고 비교해서 이제 서로 이제 기부하고 양해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우리는 해갖고 주고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성영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최평환 도시공간개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746쪽에 보면은 GW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있고 이와 관련된 3회 추경을 5억 정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 사역 및 내역은 사업 준공 전에 지역주민 교통안전 민원사항 해소 및 예비 준공검사 결과에 따른 시설물 안전 지역사항 반영입니다. 이게 안전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추경에 반영해야 될 예산의 성격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게 그 당초에 설계할 때는 반영이 안 되어 있던 사항인데 이게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원래 시행이 되고 또 이게 울산 우리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 부분은 울주군과 양산시에 그 시설물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 울주군과 양산시의 관계 공무원들이 그 시설물 그 이제 점검을 그 예비 준공 검사를 한 결과 터널 입구부 출구부 사면의 그 높이가 가장 높은 지점이 높이가 한 38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동 계측 시스템을 설치해야 울주군이나 양산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울주경찰서에서는 과속 단속 카메라하고 또 주의를 표시하는 그 경광등 같은 일부 시설물들을 또 추가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떤 준공이 뭐 다 돼 갑니다만 개통은 이미 했고 그 준공 전에 이 부분을 설치를 해서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런 안전과 관련된 것은 설계 당시부터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고 아주 세밀한 부분부터 접근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왜 그럼 설계 단계에서 튀어나오지 않고 지금 현재의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보강을 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설계는 잘못된 사유는 없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안전 부분은 토목의 구조적으로 뭐 안전하지 않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미리 예측을 미리 좀 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에서 이제 추가로 요구를 해온 거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였다. 감리비도 지금 10억 4천 정도가 지금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감리비에 이런 어떤 안전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감리의 영역이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감리들이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관리기관 인수인계 받을 관리기관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은 명확히 말해서 뭐 법적인 사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울주경찰서에서 과속 카메라 설치를 요청한다. 이건 법적 사무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리가 사전에 뭐 예측하고 뭐 이렇게 하기는 그런 분야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과 민원 사항들은 설계 단계부터 우리가 세밀하게 반영되어야 될 문제고 그 문제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 추경에 반영돼서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보완된 시설물들을 추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또 총사업비 조정협의도 22년 1월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7차까지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다 거친 상태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해서 추경에 5억을 반영한다는 것은 저는 예산의 집행상 맞지 않다고 보고 당초 예산 편성 자체가 이러한 안전 부분에 좀 미비점이 있지 않았느냐
좀 부실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어떤 공사와 관련돼서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챙겨서 추후에 공사 준공을 놔두고 안전 문제가 대두되어서 추경의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과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는 부탁의 말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산업입지과의 746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자연탄소 흡수원 확대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남았는데요. 이거를 제 생각에는 좀 전체적으로 좀 다 썼으면 좋겠는데 이게 남았던 이유들은 뭐 뒤에 내역들은 남아 있는데 전체 금액을 다 총사업비 전체를 쓸 수는 없었는지 지금 그것을 네, 저희도 이게 50% 국비가 예. 지원되는 사업이기 예. 때문에 뭐 예. 다 전액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 원칙적으로 그 낙찰 차액은 예. 반납하도록 이렇게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낙찰 차액만큼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낙찰 차익도 좀 많이 좀 남았는 경우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10% 정도 남았는 것 같은데. 낙찰률이 한 예. 86%, 대략 86%,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한 13, 4%는 남게 되죠. 예,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산이 좀 이 반납하는 게 아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예, 당초 예산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의 1059쪽에 보면 일반 산업단지 분양 홍보 및 관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분양 홍보 리프렛 배포 및 일반 산단 종합 안내도 제작 등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길천 2차 산업단지가 미분양률이 6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지금 예. 분양이 현재 27% 돼 있고요. 예. 지금 분양 예정된 게 16% 정도. 그러니까 지금 올해 내년 초 정도 되면 한 46% 정도 분양될 예정입니다. 예, 46% 정도 되고 이게 길천 2차 산업단지가 이거 형성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준공일이 길천 1차 그다음에 길천 2차 1단계, 2단계 이렇게 이제 조성을 했는데요. 그 길천 1차는 2009년에 준공됐고요. 2차 1단계는 2012년, 2차 2단계는 19년 이렇게 준공이 됐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 이게 입지 조건 자체가 울주 서부 지역에 편중함으로써의 어떤 진입하거나 이런 어떤 제반 조건들이 안 좋은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습니까? 이게 이 전체적인 왜 이렇게 빨리 분양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게 딱히 무슨 원인이다 명확하게 하긴 좀 그렇습니다.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좀 교통이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 약간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업단지 조성할 때부터 계획이 돼 있던 기존 그 국도 24호하고 연결하는 이런 그 연결도로 이런 것들을 지금 건설 도로과에서 추가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또 삼남 교동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도 지금 좀 단절돼 있는 그런 구간도
또 연결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뭐 보상비를 확보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도 뭐 부족할 수도 있고 지리적으로도 좀 불리할 수 있는데 최근에 거기 향토 기업인 뭐 예간 또 복순도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추가로 들어오면서 분양률이 좀 올라가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 현재 그 미분양 산업단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가로 산업단지를 요구하는 그런 업체들이 간혹 이제 나오고 있는데 길천 산업단지 지금 미분양도 향후에 순조롭게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홍보의 방식들이 좀 옛날 방식입니다. 이게 홍보 그래서 일반 산나도 안에도 제작 그럼 왜 어떤 홍보하고 예, 뭐 그 우리가 우리 입주 기업 협의회 같은 쪽에 아무래도 기업 하시던 분들이 또 기업 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잘 되고 또 확장하기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 기업체를 통해서 사실 직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과거에는 뭐 무슨 뭐 영상 같은 것도 하긴 했지만 최근에는 좀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위해서 홍보 방법의 전환 연구하는 해보고 주변 시설물들이나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개선이 되더라도 홍보 방법에 대한 개선들은 예산을 얼마 투입하지 않아도 이거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할 때 전환적인 홍보 홍보 방법의 변화를 통해서 일반 산업단지 분양률을 좀 제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인터넷에 이 산업단지 분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 제작물들이 인터넷을 내려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이 분양률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현재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도시공간개발국 특히 산업입지과 있는 데는 실제 우리 산단이 이제까지 산업입지과에서 쭉 관리해가 오다가 이제 산단 특구로 지정되어 버리면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쉽게 말하면 축소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전체 2022년도에 전체 예산 해봐야 226억. 그 2023년도에는 오히려 이제 한 27억이 감소돼가지고 163억 참 편성이 너무 참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또 이관되는 것이 많다 보니 이는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들이 참 한편으로 보면 울산시 전체의 도시계획이나 모든 걸 관장하는 국이면서도 예산이 참 줄어든 게 본인에서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러나 또 중복되는 뭐 경제자유구역청과 잘 협의해서 또 도로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산업입지과에서 찾아서 또 사업을 해주시기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우리 특히 개발제한 구역에는 정말 주민들이 개발제한 구역 지정됨으로써 주민들이 피해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 문제점이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데 그나마 우리 과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저 뒤에 있는 사무관들이 다 노력했어서 지난해보다 올해는 또 많이 증액돼서 약 한 58억 정도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울산시 전체 한 8군데 선정되어 있죠. 보면은 선정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 과장님 그래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수도 불편함 없이 또 회관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에서 내연도 사업은 원래 이제 한 9월달, 10월달에 다 확정되어가 있고 또 2024년도에 할 거는 구군에도 받을 건데 이제 구군에서 올려면은 그걸 취합해서 우선순위에서 중앙으로 올리는 역할만 우리 하고 계신데 과장님께서도 구군에 특히 뭐 남구, 중구 이런 데보다는 이제 가장 많은 데가 울주군과 북구 지역이나 동구 지역인데 이런 부분은 구청에
지자체 요청해서 많이 발굴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주민 지원 사업 유형이 아까 그 이제 그 도로라든가 그런 편익 사업하는 그 주민 그 편익 사업이 있고 또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생활 편익 사업은 그냥 뭐 도로를 낸다든가 이런 하는 건데 그 환경 문화 사업,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조금 아이디어를 발굴하면은 그런 게 채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왜 본인이 이렇게 건의를 드리려고 하면은 실제 개발 제한 구역에는 우리 시비 예산, 민원도 많은데 시 예산을 하기보다는 국비, 공모 사업에 많이 해서 하면은 시 예산도 절감되고 그 민원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국장님과 관님께서도 많이 좀 지자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해주시고 아까 이제 추경에도 보면은 개발 제한 구역의 생활 비용 보조 이 저소득층에 가서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한 군데 실제 한 세대에 최대 이제 100만 원 지원한다는데 요청하는데 다 되는지 지금 그게 제한 내에 세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선정해서 지원한지. 개발 제한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당시 그러니까 72년도부터 계속 개발 제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주하는 사람들 대상에다가 도시 생활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제 2020년 같은 경우는 한 530만 원 정도의 도시 생활 평균 소득이 됩니다. 그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따라서 그 최대 100만 원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한 15가구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과연 말씀에 의하면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될 때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거주자, 네, 그때 거주자들이 현재까지 계속 살고 있는 분들. 살고 있는 세대. 예. 그러면 그 세대가 전체 파악은 됩니까? 예. 그 파악에 100% 다 되는 세대입니까? 그게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중에서도 아까 이제 그 도시 생활 평균 소득 금액이 이제 530만 원보다 낮은 가구, 예,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에는 낮은 가구 수는 다 됩니까? 뭐 지금 현재 혜택 다 받을 수 있는. 예. 그 중에서도 또 안 되는지. 그 중에서도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지원되는 게 아까 뭐 의료비라든가 학자금, 뭐 상하수도 요금 뭐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게 자꾸 이제 해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게 늘어나지는 않고 어쨌든 그 최초 지정 당시 72년도부터 계속 거주를 해서 그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제 뭐 세월이 흐르고 보면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거주했던 사람들 자녀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또 계속 거주를 하면 그 사람도 해당이 되기는 됩니다. 근데 어쨌든 추세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시가 줄어드는 거는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 세대가 이제 거주하는 이전으로서 사람들이 줄어든다 이렇게 뭐 보면 이사를 되겠습니다. 가거나 뭐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시간이 되면은 또 예를 들어서 뭐 돌아가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는 없는 그분들이 빠짐없이 다 혜택될 수 있도록 세심한 또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홍유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입직과 그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1059페이지에 보면은 일반 산업단지 근로자 통근 버스 임차해서 이제 1억 6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죠? 거의 매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이게 그 정부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간 시행되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한시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 올해, 내년까지 그렇게 운영됩니다. 이 중에서 예산은 그 국비가 8이고 그 시비가 2, 8대 2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뭐 중단되는 겁니까? 그 다른 어떤 공모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아마도 중단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목적에 보면 대중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 근로자들 이제 출퇴근을 시켜준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KCC 산단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예, 그 저기 두서면 활천이라고 우리가 그 봉계 그쪽 바로 좀 서쪽에 있습니다. 그게 두서 활천입니다. 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는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근로자들이 그 무슨 자가용을 이용하면 뭐 유류비라든지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죠. 예,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우리 2대가 운영이 됩니다. 지금 신봉 로타리에서 한 대가 그 운행되고 또 삼남 교동에서 은양을 거쳐서 한 대가 운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용률이 뭐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이제 저 코로나 영향인지 하여튼 최근에 올해는 조금 이용률이 좀 낮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밑에 내용을 보면은 일반 산업단지 그 분양과 관련해서 백연조 의원께서 또 이제 홍보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그 길천산업단지는 또 어떤 곳에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로 상황이나 아까 그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도로 상황이라든지 그 접근하는 인프라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 이제 동구에 그 미포 그 3단을 지금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도시공사에서 이제 분양 희망 업체들을 이제 한번 그 모집을 해봤는데 뭐 100을 그 이제 뭐 100명을 뭐 모집한다면은 뭐 200명 이상 오는 그런 이제 그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입지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제 도로 상황이라든지 그 인프라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조건을 잘 갖춘 데를 이제 일반 산업단지를 그 조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여기도 뭐 길천 산업단지도 사실 그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다면 또 위에서 이제 뭐 국비 공모 사업이겠지만 뭐 출퇴근 버스를 뭐 운영한다든지 또 이제 이런 부분도 또 같이 이제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산업단지를 처음에 지정할 때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조문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뭐 처음에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그 입주 수요 조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그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체가 없는데 산업단지 조성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서 하지만 거기가 아까 위치가 어딘지를 말씀드리면 상북에 저기 성남사 가는 길목에 그 왼쪽 편 그 태화강 상류 부분 하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뭐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청정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고 오래전부터 그 길천 농공단지가 운영되고 있던 중에 그 주변의 일대를 이렇게 뭐 개발을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환경 관련해서 조금 규제가 조금 강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주기업체 상황에서는 최근에 와서 뭐 조금 폭넓게 허용을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대기 배출 시설 같은 거를 저희가 뭐 허용해주고 싶다고 허용해주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것도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이제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위치적으로도 약간 좀 외진데도 있고 도로도 뭐 기본적으로 출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환경 관련 문제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그 부분이 그래서 미분양이 지금 좀 유지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조성된 산업단지 안에 미분양 부지가 이제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길천 그 2차 2단계
2차 2단계 사업 그 부지 미분양 부지도 아마 조만간에 이렇게 되고 최근에도 지금 계속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 아주 중요하게 쓰여질 그런 부지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여하튼 뭐 설명 잘 들었고요. 여하튼 뭐 그런 처음부터 그 공단을 일반 산업단지를 이제 조성할 때 그런 뭐 물론 뭐 수요 조사도 다 하고 다 하지만 또 그래도 또 미비한 점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 문제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래 이제 처음부터 그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입지 선정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신중하게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금도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민간 산단도 있고 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서 또 산업단지 조성하려고 계획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지적하신 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유주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백인주 의원님, 예,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조금 정리해서 좀 가고 싶어서 1302페이지에 보면 산업입지과의 연구 용역비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설명하신 내용들을 제가 다 잘 들었고 일반 산단의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를 함으로써 입주기업이 현재의 어려운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데이터들이 있죠. 지금 이게 이제 연속적인 사업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이게 좀 숙지를 좀 하셔가지고 여기에 일반 산업단지 분양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제가 이제 물었던 이유들도 이제 그러한 애로점 이런 부분들이 바꾸고 말하면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애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하시면 되겠고 이 외국인 투자 기업을 이 처음에 산단을 조성할 때 외국인 투자 기업을 우선순위로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외국인 투자 기업은 얼마나 입주해 있습니까, 여기에?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좀 확인을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때 당시에 분양 가격 당시에 제곱미터당 25만 7천원인데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신규 분양 가격은 뭐 위치마다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울산 지역의 집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삼남 그 가천, 상천 이런에 있는 하이테크 밸리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평당 한 18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 마찬가지로 우리 삼남 그 KTX 역세권 복합 특화단지 그 부분에는 또 더 좀 이쪽에 요지가 돼서 특별한 지원이 없다면 조성원가가 거의 한 4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발생되고 조금 그래도 낮은 데는 한 140만 원 저쪽에 지금 최근에 준공했는 그 온양 내강의 GW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140만 원 이렇게 그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요거 잘해 주실 때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자동차 부품업체 또 미래산업과 관련된 부품업체입니다. 기존 제조업 부품업체하고 요거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면 일반 산업단지가 어떤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051쪽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제가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개발 제한 구역의 전면 확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을 확대를 위해서 계획과장님이 어떤 지금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해제 권한을 시장님께서는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의 위임 확대
해제를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크게 이제 4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첫째는 전면 해제를 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지비 지역에 보면 환경 등급이 있습니다. 이제 1, 2, 3, 4등급, 5등급까지 있는데 1, 2등급은 존치를 해야 되고 이제 3, 4, 5등급이 이제 개발이 가능한 부지인데 대부분이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환경 등급은 올라가고 해서 어쨌든 환경 등급을 좀 완화를 해달라 그런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해제 권한을 지금 이제 시도지사가 30만 제곱미터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를 100만으로 좀 확대를 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도시의 이제 개발제한구역 폭의 최소 폭이 5km를 유지하도록 돼 있는데 그 5km라는 게 이제 도시 간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울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 도시 내에 중간에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다 보니까 연담화 규정을 좀 완화를 해달라 이제 그런 큰 4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럼 우리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해제 가능한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저희들이 268평방제곱킬로미터인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거기에서 해제 물량을 저희들이 받은 것 중에서 지금 이제 그동안 해제를 하고 한 23평방킬로미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 이제 만약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돼서는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이게 사실 우리 울산이 도시 중심부를 가로질러서 이제 도시 공간 구조가 이제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개발제한구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계획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업무 파악을 좀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셔서 이러한 어떤 현안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백현진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김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추가 질의 좀 하나 있습니다. 국가산단 지원과에 보면 58페이지 보면 혁신도시 연계 상생 발전 확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 예산이 6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국비 3천, 3천. 사업 기관은 중구로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이 나와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중구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거죠. 예, 이 사업은 이전 공공기관하고 인접한 주민들하고 유대감을 좀 강화하는 화합의 장의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된 행사 내용을 보면은 음악회, 자동차 극장, 나눔장터 등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 이제 중구청에 우리 국비가 3천만 원이고 시비가 3천만 원, 그리고 구에서도 또 3천만 원을 보탭니다. 해가지고 중구에 문화주간 행사가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해가지고 7일간 그렇게 잘 하고 매년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요 내용과 조금 약간 변형되게끔 이렇게 중구에서 조금 행사를 변행된다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주민들하고 또 공공기관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좀 더 자기들이 좀 요구하는 행사 위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년 그러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12월 13일 날 화요일 2시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미래 전략 도시하고 거점 공간 도시유명화 특구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를 진행을 하는데 관련해서 최평환 국장님 패널로 좀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많은 분들 좀 관련 공무원 분들도 많이 좀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우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 김성희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의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산단지원과장님, 방금 김정은 의원께서
혁신도시 상생 확산 지원에 대한 충구에서 예. 지원하는 사업 6천만 있고 예. 그와 더불어서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 유치 등 지원 사업도 있죠. 예. 예. 지원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복합 센터 인테리어 공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중구의 혁신도시가 집중적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중구에서 아마 주관을 사업기관이 중구인 것 같는데 그에 따라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공 63페이지 보면은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 유치 등 지원 사업 있죠. 예. 지원 사업이 이것도 역시 중구에서 사업기관이 중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 보면은 그 분양비 및 대출 이자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대출 이자 지원이 최대 200만 원에서 예. 12개월 3년 동안 지원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이제 입주 기업에 대한 연구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부지 매입하고 분양금에 대한 대출 이자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임차료 지원에 대한 차등을 저희들 줘서 지급을 하고 있고 3년간 지급을 하고 월 200만 원은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임차료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원 이하 좀 소액인 경우는 80%까지 지급을 하고 임차료가 이제 300만 원 이상 조금 고액이 되면 50%까지 비율이 낮아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양비하고 부지 매입비는 6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억 이하는 80% 그리고 한 18억 이상 초과하면 50%만 그렇게 차등해서 지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선정 기준을 봤을 때 예. 이거 신청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예. 뭐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는 것인지 예. 이 부분을 어떻게 그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그 선정 기준은 자기들이 이제 일단은 저희들 중구청으로 해가지고 네. 신청이 들어오고 거기 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심사 과정에 그 입주 기업의 업종이라든지 그런 취지에 다 맞는지 검토를 하고 해가지고 최종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올해 예산이 320 얼마입니까? 3억 2천입니다. 3억 2천입니까? 3억 예, 2천. 매칭으로 예. 그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국시비가 매칭을 1억 6천만씩 매칭이 되어 있는데 예. 이 그 신청 건수가 예. 물론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이 있고 6억 이하의 금액이 있고 뭐 예. 80% 18% 이렇게 방금 설명하셨는데 예. 이 신청 기업이 이 예산 금액보다 더 신청 건수가 많아지면은 그 뭐 일정 기준을 자릅니까 여기서? 지금은 일단은 이제 국비가 1억 6천, 우리 시비가 1억 6천 해서 3억 매칭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기업의 좀 활동이 많이 위축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 저 질문처럼 만약에 그 금액을 초과한다 하면 국비 지원은 더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매칭 사업에 1억 6천이 되는데 물론 추경에서 얼마만큼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에서도 그 예산 지원하는 게 금액이 그 뭐 이것저것 다 띄고 나면 만만치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돈이 얼마 남지는 않을 건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코로나 19가 지금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고 또 활성화되는 그런 마당에서 이게 신청 건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이 예산을 하면은 어느 적정 수준을 또 조정을 해야지. 조정하여 들어오는 신청 건수에 물론 중구에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시겠지만은
이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네. 저희들이 그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년에는 예측을 하고 예.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벗어날 것으로서는 저희들이 보진 않는데 예. 만약 그렇게 한다 하면 뭐 추경에서 좀 더 확보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예, 예. 그 예산에 맞게 적정하게 맞춰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예, 하는 예. 제 의견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 혁신도시 혁신센터 관리 운영에 또 보면은 뭐 다목적 강당이라든가 스쿼시장이라든가 프로그램식 강당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이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지원되는지 예. 꼭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혁신센터가 올 12월 되면은 이제 공사 준공을 합니다. 예. 공사 준공을 하고 내년도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일정 계획은 이제 5월달에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예. 우선 이제 위탁 관계를 아직 이제 저희들 검토 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구입비를 다 하면 예산이 한 20억 6,5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올해 내년 당초 예산에는 당장 좀 예산 확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인테리어 공사비하고 프로그램 구축비 그거를 해서 5억 5천을 우선 편성을 했고요. 5월 정도의 타이밍 안에 일회 추경이 오면 그거는 나중에 관리기관에 대한 위탁비니까 인건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추가를 하려면은 지금 현재 5억 5천 들어가는데 예. 방금 과장 말씀에 20억 6,500만 원이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억 6,500만 원에 대한 전체에 대해서 예. 이 추경을 1회 추경 하나만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예. 5월 준공하는데 예. 1회 추경이 아마 4월이나 예. 5월 정도 되기라고 보이시는데 예, 예. 이 많은 예산이 이것도 마찬가지. 예. 우리 이 국비가 아니고 우리 시비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다 1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또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예. 과연 그 추경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가급적 이제 당초 예산에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충분히 다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계하고 사전에 저희들 협의가 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 그렇게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충분하게 왜냐하면 의원 말씀이 그런데 왜냐하면은 시설을 개관을 해놔놨고 운영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적기에 나중에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게 안 맞나 저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투입시켜야 되지만은 이것도 장기적인 물론 준공 계획을 해서 사업기간이 뭐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 전에 이거 물론 이게 준공이 그 전부터 공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면은 예산 편성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공간개발, 특히 도시개발계획과장님과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산단 입주과정도 해당 다 되겠네. 지금 우리 국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울산광역시의 중구 첨단 도시 산단을 지금 27년도에 중공 목표로 해서 약 38만 평방미터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진입도로 올 내년에 착공해서 그것도 277억 들어 하는데 그 바로 주변에 그 시내 공단이라가 뭐 참 불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뭐가 공단이 한 300여 업체가 있는데 광역시의 그것도 중심에 뭐가 공장들이 그야말로 영세업자들은 공장 등록증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300여 업체가 있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 정말 이거는 공영으로서
울산시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그 민간에서도 불가능할 것 같고 도시계획을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 광역시의 한복판에 무허가 공장이 그렇게 난립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역시 만약에 중구 첨단 도시 산단이 조성된다면은 지금 현재 3.1교에서 신상항교까지가 5km입니다. 6km. 그 중간에 국도 7호과 연결되는 동주서로 연결되는 도로가 교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내 잠수교까지는 3km인데 그 역시도 차 한 대가 막 교량도 안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시내 공단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그분들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해도 공장 등록이 없어서 지원 자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시업자는 점점 더 영시하게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정말 우리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은 정말 머리 맞대서 시장님과 함께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지 우리 국장님이나 거나 도시 계획하든지 균형개발 과정을 어떻게 하든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랍니까? 예, 이제 시내 쪽은 민선 7기 그 전부터도 계속 이게 이제 민원 사항으로 있고 특히나 거기에 있는 나환자분들의 그런 주거 환경도 열악한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그 지역을 현재로서는 굉장히 이제 개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 일대를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서 우리가 이제 도시 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대상지를 갖다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개발 방향을 앞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어떻게 거기를 하겠다는 방향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답변이 당장 그런 부분은 정말 힘들지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정말 관심을 가져서 울산 광역시의 정말 중심의 역할인데 그렇게 무허가 공장이 난립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도 하나의 모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심 가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이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공간개발국 소관 2022년도 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개수 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는 12월 5일 확정 의결을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